64년 살면서 인생의 30년을 감옥에서 보낸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촌. 이름 세 글자 자체가 흉기라고 하는 김태촌. 절대 깡패 미화의 목적이 아니며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창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해볼 내용은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길거리 싸움 실력, 서울 상경하고 정치 깡패 생활도 하며 범죄와의 전쟁으로 체포당하고 석방 후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전라남도 담양에서 5남 4녀 중 5째로 태어나는데 5남 4녀임에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어머니는 그 당시 중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정도면 평범한 집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5남 4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태촌이 3살인 무렵 한국전쟁이 터지고 빨치산 소탕 때 김태촌의 아버지는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고 총구를 다른 쪽으로 겨누고 발사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집안 형편도 더욱 힘들어지게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길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김태촌의 길거리 싸움 실력. 김태촌은 어린 시절 복싱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 자체가 깡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복싱을 배운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상을 하며 장사를 할 때 동네 깡패한테 자리세를 달라고 행패를 부리자 부모님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을 본 김태촌은 동네 강한 친구들을 모아 깡패한테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미 골목대장 역할을 했었네요. 이후에 더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김태촌은 자기 구역을 만들면 그 구역 안에 다른 조직이 건들 수 없게 하고 싶은 마음에 더 강해지려고 복싱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싱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싸움을 하면 웬만하면 10초 안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카운터가 적중했을 경우에 배우지 않은 상대와 싸울 때 엄청난 이점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무튼 몸의 스피드가 매우 빨랐다고 합니다. 복싱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배웠다고 하는데 5남 4녀를 키우는데 이렇게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후에 광주 시내 강해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모조리 싸우며 지는 경우에는 악으로 깡으로 다시 이길 때까지 싸워 항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열정이면 공부를 했으면 한자리 했을 것만 같네요. 청소년 시절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 불량 서클에 들어가 신문팔이, 우산장수, 구두닦기, 아이스케이키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패싸움에 가담할 인원들을 모아 다른 학교와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별난 친구들은 가끔 소년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들어갈 정도면 태생부터가 다르네요. 이렇게 소년원 시절 김태촌만큼 별난 친구를 만나는데 나중에는 라이벌이 되는 조양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보이 호텔 사건이죠. 사보이 호텔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상사파 신상현에 대해 조금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그 당시 신상현은 이화룡과 정팔이 이끌던 명동파의 직계 후계자이고 모두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남파는 신상사파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들에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반란밖에 없었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 호남 지역에서 넘어온 후배들도 신상현의 말 한마디에 이권을 어느 정도 넘겨주고 먹고 살게 해주었지만 땅덩어리는 정해져 있고 상경해 오는 건달들이 점점 많아지며 이권 다툼에는 과부하가 더욱 커져만 가고 결국 신상사파를 조양은이 기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호남파의 오종철의 행동대장 조양은이 회칼을 들고 공격하게 되죠.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먹 대 주먹을 중시한 낭만파였던 신상사파는 회칼을 들고 오는 상대에 대항하여 맨주먹으로 싸웠고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지하고 시간을 버는 사이 신상사는 호텔 밖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태촌과 박종석은 평소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 사건을 계기로 김태촌은 조양은과 오종철을 잡으러 다닙니다. 인원이 많으면 들키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로 특공대를 꾸려 출발하게 됩니다. 오종철을 찾은 김태촌이 오종철의 하반신을 난자하여 불구로 만들고 이 소식을 들은 신상사파 신상현은 김태촌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큰 힘을 얻은 김태촌은 범서방파를 결성하게 되고 오종철이 은퇴하자 조양은은 호남파의 두목이 되고 이것을 양은이파로 다시 바꾸었고 김태촌과 조양은은 3년간의 3년 전쟁이 일어났으나 둘은 옥중에서 만나 다시 화해했다고 합니다.
정치깡패 본격적인 시작, 강목으로 난동을 하는 사건입니다. 두목이 된 김태촌은 정치깡패 생활을 시작하며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난동 사건으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당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 이철승 신민당 의원의 사주를 받고 확초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죠. 김태촌은 그 당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의 뒤를 봐주니 퍼포먼스를 강하게 합니다. 대낮에 신민당사를 습격하고 전당대회장에 난입해서 회칼은 아니어도 강목으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김태촌은 신민당 노동국 차장이 되었고 국회의원 공천 약속까지 받아낸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 정치깡패 이정재와 똑같이 살았네요. 이 당시 김태촌의 나이 25세라고 하고 이렇게 주먹깡패로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해보는가 싶었으나 결국 이용만 당합니다. 32세가 된 김태촌은 1980년 정권이 바뀌고 조양훈보다 더 강해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바뀌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며 앞서 있던 깡패들은 대부분 소탕당하는데, 김태촌은 조양은과 체포되어 5년 6개월 정도를 살았고 조양은은 15년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조양은이 15년 감옥 생활을 하니 아래 부하들은 다 흩어지거나 김태촌 아래에 들어갔고, 조양은보다 빨리 나온 김태촌은 더욱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후에 뉴송도 호텔 사건이 일어나는데 38세 당시 서방파 조직을 다 끌어모아 세력이 커진 김태촌은 뉴송도 호텔 사장을 칼로 난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태촌 말에 의하면 부장검사 박모씨라는 사람은 김태촌이 감옥생활 당시에 뒤를 많이 봐줬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당시 특별 접견을 해준 박모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박모 검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죠. 인천 뉴송도 호텔에 채무자를 처리해달라는 것을 듣고 특공대 10명을 꾸려서 뉴송도 호텔에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김태촌은 박모 검사에게 묻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2명의 부하를 자수시킬 것인데 옥수발비로 얼마씩 줄 것이냐, 인당 500씩 줄 것이라 약속을 받아내고, 채무자를 만난 김태촌은 채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죽이려고 왔느냐? 너는 나 못 죽인다. 김태촌은 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찌르고 감옥 가면 되지만 너는 하늘로 간다. 나는 살아있지만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렵지 2번 들어가기는 쉽다고. 결국 일은 시작됐지만 2명의 자수로 해결되지 않았고 김태촌은 제주도까지 도망을 가며 체포당하고 41세 폐암 선고를 받으며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에 깡패들이 주로 밟는 코스 종교인이 되죠. TV에 나와 선도하는 방송도 했으며 조양은도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참여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다 늙고 폐암에 걸린 김태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징역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 고통스럽다. 보스고 건달이고 조직이고 다 지겹다. 솔직히 나나 조양은이나 무슨 두목이냐. 우리는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다. 진짜 두목들은 뒤에 있다.